자치단체마다 한 해 구상을 발표하고 있는 요즘 지역을 불문하고 경제 살리기와 민생 안정을 첫손에 꼽고 있습니다. 전주시 역시 올해 민생 경제 회복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나아가 전주 대변혁의 비전을 구현해 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지역 안팎의 상황은 몹시 어렵고 또 불투명합니다. 전주시가 올해 시민들의 바람과 염원을 모아서 새로운 도약과 변화의 발판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함께 새 주요 현안과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시장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새해가 밝았는데요. 먼저 시민들에게 새해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을사년 2025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전주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국이 혼란스럽고 물가라든지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아마 지치고 힘드셨을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2025년 전주시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인식하에 민생 경제를 정상으로 되돌리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현장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또 현장에서 결실을 맺어 나가는 확실한 민생 행정을 금년에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주에 그동안 마련했던 큰 꿈이 착실하게 이루어지는 2025년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제 문제가 참 심각하고 어렵습니다. 모두 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올해는 또 지난해보다 더 어려울 거라고 해서 참 걱정이 많은데 지난번에 신년 기자회견 하신 것도 보니까 민생 경제가 벼랑 끝에 서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어요. 그 관련 내용 경제 정책 하나둘씩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지금 그 민생 대책 여러 가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지금 상당히 늘려서 진행을 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취지로 하시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이제 2025년 본 예산에 1,500억 정도 발행할 계획이었는데 뭐 예비비라든지 추경을 통해서 500억을 추가로 발행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고 특히 이제 금년 1월 중에 사상 아마 최대로 500억 원을 발행을 했습니다. 발행을 했는데 이게 또 당일날 발행한 당일날 500억 원 전체가 다 충전이 돼서 굉장히 어떤 여기에 대한 인기도 있을 뿐더러 굉장히 지금 힘든 경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 1인당 지원 금액도 평소에 50만 원이었는데 금년 1월에는 100만 원까지 추가를 해서 어떤 소상공인이라든지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좀 힘을 보태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 아울러서 더 말씀을 드리면 중앙정부에서 추경을 분명히 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추경을 해서 지금 현재는 뭐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이 국비 예산이 제로인데 그 부분이 좀 추가가 되면 거기에 걸맞춰서 전주시의 어떤 발행 규모도 추가적으로 좀 지금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작년에 국회에서도 사실 이 지역사랑 상품권 국가예산 지원하는 문제로 여야 간에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 어쨌든 결과적으로 정부가 지원을 중단을 했고 사실은 전주시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 자치단체들 재정 살림살이가 어려워서 상당히 그 어려우셨을 텐데 이런 부분 이렇게까지 반영하시는데 고민이 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국비 지원이 끊기면서 그 광역이나 기초단체 차원에서 추진하기에 사실은 여건이 그렇게 쉬운 여건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제 상황 자체가 골목상권이 너무나 지금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전주시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골목상권을 살리고 전주시의 골목경제를 살리는 일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국가 예산 지원이 없더라도 시작을 한 거고 또 시작을 했는데 경제 상황이 또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이를 확대해서 어떤 전주시의 상권에 좀 온기가 좀 퍼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앞서서 잠깐 그 1차 충전이 그 빨리 소진됐다고 언급은 해주셨는데
1월 6일 아마 자정에 지금 시행이 됐었던 것 같아요. 금액도 평소보다 훨씬 많았는데 당일날 다 소진됐다고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분위기가 상당히 뜨거워서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해 이제 설이 끼어 있는 달에 300억을 발행을 했는데 예. 그때도 굉장히 빨리 소진이 됐고 예. 금년에는 이제 사상 최대로 지난해 설 명절보다 200억 원을 추가로 발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듣기로는 당일 한 오후 3시 정도에 이게 다 마감이 될 정도로 굉장히 우리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월에도 추가적으로 좀 많은 규모를 해야 되나 하는 지금 고민도 하고 있고 이런 어떤 돼지카드 자체가 시민들의 소비를 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 또 소상공인들한테도 도움이 돼서 정말 이 고사유기에 있는 어떤 전주의 상권이 좀 따뜻해졌으면 하는 게 우리 전주시의 바람입니다. 예. 저도 1월 6일 날 자정에 그 앱을 접속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또 대기를 하고 있고 빨리빨리 이렇게 충전이 되던데 지금 연초에 그 기사가 뜨는 걸 보면 연초에도 또 물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어렵지만 서민들의 지금 그 물가 상황도 쉽지가 않은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 호응이 컸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이 지역사랑 상품권 이외에도 민생 대책 여러 가지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요? 어떤 내용들인지 좀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죠. 뭐 먼저 민선 8기 들어서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전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해까지 해서 1,700억 원 정도를 지원을 했는데 지금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져서 그 전북 신보라든지 이런 데 협의를 거쳤더니 한 300억 정도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가 돼서 아마 금년 1월부터 이제 협약을 통해 가지고 300억 원 정도를 추가로 지금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어서 금년에 한 180억 이상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지원을 해서 중소기업들이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기회를 좀 줄 생각이고요. 아울러서 관광객 같은 경우에도 숙박하는 관광객에 대한 유치를 했을 때 지원하는 부분, 또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 이런 다방면의 어떤 고민을 통해서 현장 속에서 어떤 경제 어려움이 조금씩 해소돼가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발굴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사실 뭐 민생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일반 뭐 서민의 살림살이도 있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굉장히 분야가 많습니다만 나오는 지표마다 족족 굉장히 빨간불이 켜져 있는 것들이 많아서 이런 점들이 촘촘하게 잘 좀 작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가 이제 어려울 때일수록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은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정책들 준비하고 계시지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어려울수록 취약계층이 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취약계층의 일자리라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나갈 생각이고요. 2025년도에 우선 노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에는 한 760억 원 정도 투입을 해서 한 16,500명 정도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지원할 생각이고 지난해보다 한 2,000명 이상 증가한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 일자리 경우에도 이제 개인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서 한 500명 정도 장애인한테 일자리를 지금 제공을 해나갈 생각이고 또 이제 저소득층이지만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이분들이 실제 관계기관과 협력을 해서 일을 통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115억 원 정도를 투입할 계획이고 한 800명에게 어떤 자립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그 전주시에서 이제 AI를 활용해 가지고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또 전주 함께라면을 통해서 고립가구, 위기가구를 발굴한다든지 이런 긴급복지 제도도 착실하게 지금 추진할 생각이고
어떻게 보면 시에서 하고 있는 복지 사업 자체가 단순히 그냥 복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전주 시민의 생활에 활력을 부여하고 또한 고립 위기 가구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어떤 모든 전주 시민이 좀 따뜻하고 이렇게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전주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뭐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아까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여러 분야에 걸쳐서 일자리 관련 정책들이 좀 다양하게 준비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군요. 요즘 많은 시군들이 청년 정책에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전주시에서도 지난해 전주형 만원 주택 이런 것들을 추진하시겠다고 해서 상당히 화제가 됐는데 올해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인지요? 예. 어떤 사업인지도 좀 아울러서 금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만원주택은 추진을 해 나갈 생각이고요. 과거에는 한 기존 시세의 한 40% 정도로 청년 임대주택이 운영이 됐는데 네. 그걸 떠나서 월 10,000원으로 일률적으로 10,000원만 받고 어떤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청년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바꿔나갈 생각입니다. 우선 금년에 첫 시작하는 해인데 지금 한 82호 정도 금년에 지금 제공을 할 생각이고 예. 매년 어떤 매입 임대를 통하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한 2028년까지는 210호 이상의 어떤 만원 주택을 제공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민선 8기 들어와서 청년 정책과를 별도로 신설을 했습니다. 예. 그것도 저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전주의 미래를 그리는 부분을 청년들이 스스로 전주의 미래를 좀 그렸으면 좋겠다. 정책도 발굴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금년 상반기 중에 준비를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도서관본부처럼 예. 청년 정책 본부를 지금 신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청년 정책이 과단위를 넘어서 국단위 수준에서 전주시의 미래를 스스로 정말 그려나가고 스스로 발굴해 나가고 그래서 청년 중심이 되는 어떻게 보면 전주시가 젊어지는 도시, 젊은 도시로 가기 위해서 아마 그냥 뭐 재정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다양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시청 내에 구체적으로 조직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뭐 82호로 시작하신다고 하니까 생각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일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실험적으로 잘 되어서 조금 더 확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원 주택 이외에도 다른 청년 정책들 여러 가지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우선 뭐 전주 기업에 좀 취업을 해서 전주에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이제 지금 현재 대학의 전주 기업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이 전주 기업반에서 활동을 하면서 졸업 후에 전주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지 첫 번째 한 3년 정도는 매달 50만 원씩 시에서 추가로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 4년 차, 5년 차에는 매월 한 100만 원, 그래서 총 한 4,2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비전대 한 군데에서 했는데 앞으로 좀 이 부분도 추가해서 전주에서 대학을 나온 친구가 전주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해서 전주 시민이 되는 어떤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둘 생각이고 아울러서 이제 전주를 떠난 어떤 전북 출향 도민들이 전주시 기업에 취업을 할 경우에도 전주시에서 봉급 외에 별도로 보조금을 좀 지원을 하는 정책도 있고 물론 이제 뭐 어학시험 볼 때 그 응시료를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뭐 정장 면접 시 정장하는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청년에 대한 정책이 많고 또 청년 예산제를 활용해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정책본부를 신설을 해서 청년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청년 사업, 청년이 어떤 가야 될 길, 그리고 전주시가 변해야 될 모습 이런 부분들을 정말 금년에는 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그려볼 생각입니다. 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지금 그 전주의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는 뭐 뭐니 해도 전주 완주 통합 문제를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그 출마하셨을 당시부터 공약이었고 지난해 또 신년 기자회견 또 올해 신년 기자회견 때 이 말씀 거듭 강조해 오고 계신데 지난해 말 지금 예기치 못했던 계엄 탄핵 파문 때문에 지금 주민투표 일정 자체가 상당히 불투명해졌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지난해 말에 지금 유이태 군수 같은 경우에는 이 주민투표 관계를 좀 철회를 하자라고 이렇게 촉구를 하기도 했고 시에서는 이제 속도 조절론이 좀 일부 나오기도 했는데 상황 자체가 객관적으로 마냥 드라이브를 걸고 급하게 몰고 가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해 나가시겠어요? 네, 말씀 뭐 하신 대로 어떤 조기 대선이라든지 가능성이라든지 예. 일정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데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완주 국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서명 활동을 통해 가지고 통합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민간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 속에 우리 전주시에서도 이제 적극적인 조력자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일정을 특정하기에 어려운 지금 여건이 되고 상황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탄핵 처리 결과라든지 조기 대선 어떤 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어떤 선거 투표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고 또 탄핵 결과에 따라서 어떤 구체적인 이런 일정들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투표법상 선거일 60일 전에는 이런 활동이라든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주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하고 또 통합을 했을 때 완주시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대한 비전도 제시를 하고 또 특히 통합이라는 게 어느 한 곳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 사실은 두 군데 다가 굉장히 커나가고 성장한다는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잘 알려져서 어떤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객관적으로 완주가 지금 키를 쥐고 있지만 그 반대 의견이 조금 더 우세하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이제 꼼꼼하게 통합 비전을 잘 제시를 하고 또 완주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그 불안 요소를 해소를 해줘야 이제 찬성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아서 이 통합의 성패가 성공적으로 조금 옮겨올 수 있을 건데 지금 시 자체적으로 어떤 내용들 지금 이행하고 계시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우선 그 완주 전주가 상생 발전을 위한 방안은 네. 뭐 통합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과제도 이제는 협의를 해나가야 될 시점이 됐다고 우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전주시 입장에서 보면 완주군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훼손이 없이 큰 하나의 울타리가 울타리로 변해가는 어떤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방식으로 통합이 돼가는 과정에서 완전 국민들이 어떤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전주시가 통 크게 양보를 해서 완주군 지역이 지금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크게 발전할 수 있다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아마 노력을 해나갈 생각이고 우선 이제 지난해 그 완주군민 협의회에서 제안했던 107개 사항에 대해서 뭐 대부분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엮어서 오히려 또 도가 생각하는 전주시가 생각하는 완주군이 생각하는 어떤 미래상 자체를 좀 슬기롭게 제시를 함으로 인해서 완주 국민들이 이게 무슨 찬성 반대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되고 우리 후세대들한테 물려줄 이 땅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여튼 충실히 해나갈 생각이고요.
그 완주군민협의회하고 협의를 해나갈 때 우리 전주 시민들께서도 좀 이런 내용들을 잘 아실 수 있도록 금년 1월 중에 전주 시민협의회도 좀 구성을 해서 완주 군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완주 군민들이 우려했던 부분,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아까 그 언급해 주신 107개 그 상생 사업들 내용 중에 최근에 그 저희 뉴스에서도 일부 보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뭐 송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라든지 예. 동물원이나 드림랜드, 예. 또 그다음에 전주 월드컵 골프장, 이런 것들 지금 일단 사업 진행을 조금 보류를 하셨다면서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더 큰 그림 속에서 이전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월드컵 골프장 문제도 그렇고 드림랜드도 그렇고 용역을 하는 중간에 지금 멈춰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거는 완주하고 하나가 된다면 완주군 지역에 어떤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게 되면 완주군의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멈춰 있는 상태고요. 그게 설사 어떤 이렇게 하나가 되는 문제가 어렵더라도 상생발전 방안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저는 같이 고민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이걸 통해서 백만 생활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시설들이 완주 지역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타당하고 바람직하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비전이나 상생 사업들, 또 어떤 내용들 나오는지 저희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장기간 진행되지 못했던 대형 사업들 지난해 이제 단초를 마련했고, 올해부터 이제 하나둘씩 현장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차분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종합경기장 철거 지난해 시작을 하셨어요. 저도 요새 이렇게 출근을 하다 보면 전주 마이스 복합단지 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이제 가림막에 큼지막하게 써놓으신 걸 보곤 하는데, 철거 사업 언제쯤 마무리되시고 또 어떤 내용으로 이 마이스 복합단지가 구체화할 것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종합경기장 부지의 경우에는 2005년에 당시 전라북도에서 전주시로 무상 양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20년 만에 철거가 들어가는 거고요. 지난해 이제 상반기 중에 성면 철거 공사를 했고, 하반기에 10월달에 전주 페스타, 그리고 11월에 이제 시민체육대회를 마지막으로 지금 12월부터 철거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철거 작업은 이제 그 전주 푸드라고 하는 부속 건축물부터 시작을 할 것이고, 6월까지는 전체 종합경기장 철거가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상반기 중에는 부지 조성 공사도 동시에 이제 추진을 할 생각이고, 그러면 올해 하반기 정도에 착공을 하게 되면,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컨벤션 센터가 없어서 지난번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그렇게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웠던 부분이 컨벤션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컨벤션 센터가 금년 7월에 착공을 해서 2028년까지 이렇게 준공을 하게 되면 아마 전국적인 행사 또는 국제 대회 이런 부분을 유치하는 데 큰 힘이 들 것으로 보고, 그 자체가 전주 경제의 심장부이면서 전북 경제, 전북 특별자치도를 끌고 가는 마이스 산업의 아마 심장부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컨벤션 센터뿐만 아니라 이제 호텔하고 백화점, 그리고 전주 시립미술관, 또 문화원형 컨텐츠 체험 전시관, 이런 다양한 어떤 시설들이 동시에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미래교육 캠퍼스까지 들어서게 되면 지금 종합경기장 자체가 그야말로 마이스 산업 플러스 미래교육, 그리고 어떤 문화의 어떤 전주의 심장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튼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지원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하여튼 해나갈 생각입니다. 예. 이제 다만 조금 그 염려스러운 것이 재원 문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에도 이제 시가 부담해야 될 그 예산이 있고 또 그 큰 길 앞쪽으로 지하차도로 또 조성해야 되는데 또 들어가야 되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좀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코로나19 이후에 전체적으로 또 컨벤션 산업에 대한 가동률이 조금 떨어지더라 이렇게 이 부분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우선 이제 재정 문제에 있어서는 지난해 12월 전북특별자치도하고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 체결을 통해서 지금 어느 정도 분담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근데 경상남도하고 창원시 사례라든지 충청북도하고 청주시 사례를 보면 도하고 시가 한 5대5 정도 분담을 통해서 이제 시설을 건설했고 또 운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하고 뭐 5대5가 됐든 6대4가 됐든 그런 방식으로 풀어갈 생각이고 거기에 아울러서 이제 지하차도 또 교통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뭐 1,000억 원 넘는 재원이 좀 들 것으로 보고 있어서 그 부분도 이제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나갈 생각이고 아울러서 다양한 국가 공모 사업에도 금년부터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국비가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이든 공모를 통해서 국비도 확보하고 도하고 협의하고 시 재정을 통해서 가게 되면 그게 완공이 된 이후에 경제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저는 세수 문제라든지 긍정적인 효과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재원 문제 때문에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이후에 어떤 굉장히 위축이 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의료계도 그렇고 대학교도 그렇고 우리 혁신도시에 와 있는 농진청 등 기관들도 그렇고 그분들한테 많이 듣는 얘기가 컨벤션이 없어서 우리는 전북은 행사를 한 번도 못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한테도 지금 28년 준공을 앞두고 29년부터 전주에서 한번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 같이 움직이자.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또한 그런 기관들하고는 이제 MOU도 체결을 할 생각이고 미리 또 회의라든지 국제행사 유치를 하기 위한 컨벤션 뷰로도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 금년부터는 이제 우리 시내에도 전담도직을 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해나가면 완공이 됐을 때 정도 되면 코로나의 영향에서는 저는 충분히 벗어나서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컨벤션 자체는 적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컨벤션 자체가 적자가 나더라도 컨벤션 주변의 어떤 소상공인이라든지 우리 전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효과가 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적자를 시 재정으로 메꾸더라도 저는 전주라고 하는 전체 경제 틀에서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시설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이 아마 전주시에서 컨벤션 사업을 처음 착안해서 준비를 했던 것이 2002년, 3년 무렵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뭐 부산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행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사이에 뭐 대구, 광주, 청주 뭐 여러 지역들이 다 되는 사이에 우리만 지금 그런 것이 없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를 못한 것들이 많은데 시장님 그 광주에서 부시장 할 때도 김대중 컨벤션 센터 같은 경우도 이미 되어서 몇 단계 증축도 하고 그랬죠?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면적이 작아서 이제 별관을 지을 정도로 사실은 그게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전주 지금 컨벤션 센터는 광주 컨벤션 김대중 컨벤션 센터의 1관, 2관을 합친 정도의 면적으로 처음부터 크게 시작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작게 시작을 하면 또 오히려 더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크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듣기로는
이 컨벤션 사업 일부 규모에 대해서 좀 난색을 보였던 시의회 의원분들도 광주랑 몇 군데 가서 보신 뒤에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제 시의회 의원님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제가 시청 공무원들도 그렇고 많이 현장을 가서 보게 한 이유가 가서 보면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 전주가 그동안 너무 작게 움직여 왔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제 그렇게 지어놓고 나서 우리 전주 시민 또 의회, 행정, 언론도 함께 나서서 해 나가면 몇십 년간 전주에 유치를 못했기 때문에 뭐 한 번씩만 유치를 해도 저는 몇 년간은 충분히 다른 지역보다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제가 작년에 CES 나갈 때도 그렇고 베트남 작년에 출장 갔을 때도 그렇고 우리 한인 사회에서도 전주는 굉장히 오고 싶어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는 행사도 전주에서 치르고 싶어합니다. 그분들이 오히려 더 컨벤션 없는 걸 안타까워할 정도로 그런 면에서 조금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사실 뭐 한인 비즈니스 데이 같은 경우도 컨벤션이 완공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한 번 더 유치를 해도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 기대되는 대형 사업 중에 하나가 이 대한방직 터 개발도 지난해 그 민간업체와 협약을 서명을 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을 하셨어요. 그 협약 안에 어떤 내용들 담겨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굉장히 1년 4개월 정도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협약을 작성을 한 거고요. 우선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인데 공장 용지를 이제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면서 땅값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부분. 이 부분은 100% 환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을 맺은 거고요. 아울러서 매년 한 25억 원 이상 20년간 어떤 전주의 소외계층을 돌본다든지 교육 사업을 장려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의 공공 기여를 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고요. 아울러서 전주 시립미술관이 한 36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도 민간 사업자가 건립을 해서 전주시에 기부 체납하는 걸로 지금 어떤 협약이 다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로 보면 아마 한 3,855억 원 정도의 상당의 시설과 현금을 납부하기로 지금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또 그 공사하는 기간 중에 지역 건설사들이 참여를 제대로 해야 전북 기업의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개발 사업을 공사할 때는 지역업체의 30% 이상 또는 공공시설 등 성취를 위한 어떤 공사를 시공할 때는 지역업체를 50% 이상 이렇게 참여하도록 내용도 지금 협약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또 일부에서 이제 또 문제가 생겨서 떠나면 힘들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도 계시는데 지난해 이미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우리 전주시에 승인을 받지 않고 땅을 팔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막아놨고요. 아울러서 사업 시행 안전장치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언제까지 착공을 하지 않으면 시에서 뭐 취소할 수 있다든지 이런 어떤 이행 담보 방안 자체를 지금 제출을 하도록 해놨고 또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자체를 완전히 환원할 수도 있는 조항을 두었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하여튼 우리 시에서는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지금 그 민간업체에서 부담하기로 한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다 계산을 했을 때 이제 한 3,855억 정도 공공기여분이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게 사업의 규모라든지 업체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감안했을 때 지나친 특혜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어떤 민간이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야 투자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어떤 일부의 어떤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주시에서 어떤 공공기여분을 계산해서 받은 부분은 법령에서 허용하는 100%를 저희가 공공기여로 환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결코 우리 시민들한테 손해가 되는 어떤 그런 방식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감정평가 한 부분이 이건 뭐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제대로 된 감정평가 기관에서 어떤 감정평가 고유의 업무에 따라서 평가를 한 금액을 기준으로 저희가 이걸 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식상으로 예.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어떤 경제 여건이라든지 그리고 법령이라든지 공시지가를 평가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령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최대한의 규모를 환수를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께서도 인정해 주시고 이렇게 받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아마 뭐 협약서에는 매년 25억씩 20년간 하는 걸로 돼 있지만 그 부분이 수익이 많이 나고 전주시에 기여할 게 많아지면 훨씬 더 저는 뭐 많은 기여를 하는 기업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런 전주시를 상징하는 타워가 건설되는 것 자체가 저는 전주 시민들한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살펴보시면 세계 10대 관광지, 뭐 도쿄라든지 북경이든 이런데 런던이든 다 보시면 타워가 없는 도시가 없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전주에 470m짜리 전주 관광타워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전주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한 단계 높아지는 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팔복동 산업단지는 지난해 노후 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지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뭐 그동안에도 이제 몇 차례 작은 사업들이 시행이 되긴 했는데 이렇다 할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없었습니다만, 이제 이 사업은 조금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해도 좋을까요? 기존에 전주 우리 팔복동 산업단지가 대한민국에서 한 3번째 정도 생긴 산단입니다. 그러니까 구로하고 과거에 그 울산공단이 제일 먼저 생기고 전주가 69년에 처음 생겼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구로는 그 사이에 디지털 산업단지로 해서 천지가 사실 개벽을 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전주 팔복동은 노후화된 상태로 큰 변화가 없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이번에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에 공모에 선정이 돼서 3천억 원 이상의 재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 그게 투자가 되고 나면 구로처럼 변하는 기회가 우리 전주에 이제 생겼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고, 결국에는 산업단지가 공장만 있는 뭐 공장, 그다음 공장, 또 공장이 아니라 예. 공장도 있지만 또 상업용지도 있고 주거용지도 있고 또 문화시설용지도 들어감으로 인해서 산업단지 자체가 하나의 삶의 거점 공간으로 완전히 바뀌는 어떤 원년이 금년에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 자체도 스마트 공장으로 변하는 것이고, 예. 공단 내에 어떤 청년 문화센터라든지 다양한 문화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사실은 팔복동 산업단지를 벗어나지 않고도 문화를 즐기고 생활도 하고 맥주도 한잔하고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예. 거기서 집에서 잠도 잘 수 있는,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어떤 큰 계기가 됐다는 측면에서 저는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면 팔복동 산업단지가 이제 산업단지가 아니라 정말 디지털 산업단지처럼 정말 스마트 공장이 있는 삶의 터전으로 저는 바뀔 수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드론 축구, 누가 뭐라고 해도 전주가 종주 도시입니다. 지난해 이맘때 시장님께서 그 세계 최대 그 가전 박람회인 CES에 가셔서 전주에 또 드론 축구, 드론 산업도 소개를 하시고 드론 축구 월드컵도 또 홍보를 하고 오셨어요. 올해 지금 드론 축구 월드컵을 개최를 하실 예정인데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이런 것들이 지역에 있는 그
관련 산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드론 축구의 종주 도시는 바로 우리 전주입니다. 그 네. 경기 규칙도 우리 전주가 정했고 드론 볼도 우리가 공인을 하는 거고 그걸 이제 지난해 CES에 가서 국제적으로 열기를 또 느끼고 왔고 예. 거기에서 금년도에 드론 축구 월드컵을 전주에서 개최하겠다라는 부분도 선언을 하고 왔습니다. 현재 이제 국제 드론 축구 연맹을 국토부 산하에 지금 설립을 해서 이게 2023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예. 현재 여기에 가입한 국가가 19개국 정도고 현재 22개국이 추가로 그 가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32개국 정도가 모이는 월드컵을 개최하는데 큰 지장은 지금 없을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아울러서 지금 상반기에 우리 시에도 전담 조직을 좀 추진단을 만들 생각이고 예. 아울러서 국제 드론 축구 연맹이라든지 대한 드론 축구 협회 등과 공동 사무국도 지금 구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갈 생각이고 아울러서 지난해 이제 첫 삽을 떴던 그 드론 스포츠 복합 센터 그 월드컵 경기장 옆에다 지금 현재 짓고 있는데 이 부분이 금년 5월에는 지금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이번에 한인 비즈니스 대회 때도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분하게 준비를 해서 금년 하반기에 드론 축구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여튼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할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드론 축구와 아울러서 드론 레이싱, 뭐 드론 낚시, 낚시 등 드론을 활용한 스포츠를 많이 지금 발굴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전주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금년에 드론 축구 월드컵을 성공을 하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드론 스포츠의 어떤 종주 도시는 바로 전주다 하는 상징을 만들어 나가는데도 힘을 쏟을 생각입니다. 네. 지난해 이제 그 전주가 국립 후백제 역사문화센터 건립지로도 선정이 됐습니다. 이제 명실상부한 후백제 왕도로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은 셈인데 이게 이제 기존의 간판 정책으로 추진해 오신 왕의 궁원 프로젝트하고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 그 관련 산업이 또 훨씬 그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9월에 이제 우리 전주가 국립 후백제 역사문화센터 건립지로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산 부분이 국회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뭐 큰 문제 없이 왜냐하면 지정이 됐기 때문에 뭐 10위부터 투입을 해서라도 시작은 할 생각이고 말씀하신 대로 1조 5천억 규모의 왕의 공원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이유는 후백제의 어떤 역사 유물을 발굴하고 조사하고 또 문화재로 지정을 받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잡은 상태고 아울러서 우리가 조선 왕조의 본향이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듯이 조선시대 관련 경기전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또 우리한테 자산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어떤 전주를 왕의 도시로 바꿔 나가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국립후백제 역사문화센터가 어떻게 보면 그 첫 시발이다, 시작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고, 뭐 다행히 우리 전주로 이게 이제 유치가 됐기 때문에 후백제 역사 문화를 전주에 구현하는 구심점 역할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한옥마을과 연계된 어떤 생태 터널이라든지 또 이렇게 탐방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상을 해서 함께 나가면은 우리 전주가 단순히 문화도시를 넘어서 아마 대표적인 역사 문화도시로 성장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경주나 부여, 공주, 익사하는 경우가 고도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이제 전주가 고도 지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갖춰져 있고 저희가 고도 지정을 위한 지금 자료 준비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고도 지정 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도 지정되기 위해서도 또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가 전주로 선정이 됐다는 것 자체가 또 우리가 고도로 지정되는데 큰 힘을 우리한테 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20여 년 동안 지역에서 나름 활발하게 추진이 돼 왔지만 최근 조금 주춤했던 것이 영화 영상 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글로벌 영화 스튜디오 회사인 뉴질랜드의 쿠뮤 필름하고 협약도 체결을 하셔서 이제 향후에 또 여러 가지 세부 사업들이랄지 지역의 관련 분야의 어떤 협력도 기대가 되는데 영화 영상 산업 전주 미래 먹거리로 만들겠다고 말씀해 오셨는데 어떤 구상들 갖고 계시는지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쿠뮤필름 스튜디오가 아시아에 뭔가 스튜디오를 추가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다가 사실은 전주를 딱 오겠다고 마음 먹었던 이유가 전주가 그동안 독립영화라고 하는 전주국제영화제를 25년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고 또 전주시의 영화 영상 산업에 대한 의지도 대표님이 보시고 또 전주 시민들의 영화 영상에 대한 어떤 수준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전주로 결정을 하신 만큼 굉장히 영화 영상 시장 자체가 굉장히 급변하고는 있지만 그 급변하는 가운데 있어서 전주의 독특한 영화 영상 산업의 어떤 미래를 우리가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이제 영화 영상 산업 비전을 신규로 발표를 한 것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전주 국제영화제의 경우 독립영화로서 점점 이제는 25년간 하면서 이제는 틀이 완전히 갖춰져 있다. 정체성은 충분히 우리가 갖췄다는 자신감이 있고 금년에 이제 독립영화의 집 이게 굉장히 청사업비 변경이라든지 전주 부성이란 유물이 발굴돼서 늦어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끌었지만 금년에 이제 드디어 첫 삽을 뜹니다. 그래서 독립영화의 집이 완공이 되면서 또 하나의 기틀이 마련이 되는 거고 상림동 종합촬영지 옆에 이제 버추얼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해서 상림동 자체도 좀 영화 영상 산업의 근거지로 만들고 소규모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화 영상 산업 관련한 기업을 유치를 하기 위한 지금 산업단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뭐 영화 영상 후반 작업이라든지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영화 영상인들이 또 전주에 둥지를 틀 수 있는 부지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고 아울러서 또 영화 영상 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영상진흥기금을 지금 100억 원을 조성을 할 계획이고 또 문화 펀드를 한 1000억 원 정도 유치를 할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문화산업진흥지구로 또 지정을 해서 문화산업 관련된 업체들이 들어오거나 거기에서 활동을 할 때 어떤 법적인, 재정적인, 행정적인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갈 생각입니다. 사실은 쿠뮤필름 스튜디오가 전주에 오기로 한 거는 대한민국 중앙에서 보기에도 탑뉴스인데 우리 전주에서 이게 좀 덜 알려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쿠뮤필름 스튜디오하고 어떤 꾸준한 관계를 통해서 쿠뮤필름 스튜디오가 반드시 전주에 둥지를 틀 수 있도록 산업단지 조성도 좀 속도감 있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어느덧 주어진 시간이 훌쩍 넘어서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전주 시민 여러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잘 버티시고 꿈과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 전주는 1000년 넘는 역사 동안 자부심을 가진 당당한 도시였고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다시 1000년 미래를 준비하는 큰 꿈을 꿔야 되는 당당한 전주입니다. 전주 시민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전주의 미래를 위해 함께 뛰는
전주 시민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정책을 펼 때는 가장 먼저 충분한 사업비가 있어야 하지요. 사업의 밑그림을 그리고 또 관련 절차를 이행할 시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겠다는 의지와 열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을사년 새 지역 안팎의 상황은 여전히 만만치 않지만 전주시가 이런 의지와 열정을 밑거름 삼아 연초에 세운 구상을 하나하나 이뤄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